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철을 타고 숨겨진 비경을 찾아 떠나보실까요?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곳은 작은 주황산이라는 별명이 있을 정도로 멋진 비경을 자랑하는 곳인데요. 대중교통으로 편하게 가실 수 있는 곳입니다. 오늘의 출발지는 서울 용산역입니다. 용산역은 KTX뿐만 아니라 다양한 전철 노선이 연계돼서 자주 찾게 되네요. 교통의 요충지답게 지자체에서 홍보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전철로 용산역에 오시면 외부로 나가지 않고 바로 환승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ITX 청춘열차를 탈 겁니다. 늘 그랬듯 2층 열차를 예매했습니다. 이제 출발합니다. 오늘 비 소식이 있었는데요. 다행히 오전에는 아주 맑은데요. ITX 청춘열차는 서울 시내에서 용산, 청량리, 상봉역을 경유하는데요. 일반 지하철보다 빠르게 통과합니다. 오랜만에 북한강을 열차로 지나가네요. 언제 봐도 아름답습니다. 약 1시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많은 분들의 젊음의 추억이 깃들어 있는 강촌역입니다. 강촌역 바로 앞 버스 정류장에서 7번, 7-1, 7-2번 버스 중에 먼저 오시는 것을 타시면 되는데요. 배차 간격은 대략 20분 정도로 짧은 편입니다. 여기에서 왼쪽으로 올라가시면 구곡폭포라는 또 다른 명소가 있는데요. 제 영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9시 12분에 7-1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시간표가 아주 정확한 편이네요. 지금은 폐쇄된 옛날 강촌역을 지나갑니다. 저에게도 추억이 있는 역인데 이렇게 보니 감회가 새롭네요. 버스로 약 10분 만에 오늘의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용산역에서 여기까지 1시간 반 만에 도착했으니 접근성이 아주 좋은 편인데요. 도로 반대편으로 건너가야 하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조금 내려가셔야 합니다. 이렇게 지하도를 통해 건너가시면 됩니다. 초여름의 북한강변은 정말 아름답습니다. 온통 초록이 가득한데요. 저 앞에 보이는 곳은 강촌 레일바이크 중간 휴게소입니다. 지하도를 건너면 분위기가 확 바뀌는데요. 이곳은 등선폭포 입구입니다. 입구에는 오래된 상점들이 있어서 조금 어수선한데요. 내부에 들어서면 식당들도 꽤 있었습니다. 입구에 깨끗한 화장실이 있는데요. 이 이후에는 없으니 미리 이용하시길 바랍니다. 입장료는 성인 2,000원인데요. 65세 이상과 미취학 아동은 무료입니다. 참고로 결제는 신용카드만 가능하고 입장료는 춘천 상품권으로 돌려주니 사실상 무료입니다. 매표소를 지나면 작은 터널이 있는데요. 이곳이 정말 입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터널을 지나면 곧 감탄사만 나오게 됩니다. 깎아지른 절벽 때문에 해도 안 들어올 정도로 그늘이 많은데요. 그야말로 감탄이 나옵니다. 입구 주차장에서 딱 2분 만에 만날 수 있는데요. 왜 이곳을 작은 주황산이라고 부르는지 바로 이해가 되었습니다.
좁디 좁은 계곡의 협곡길을 걷다 보면 곳곳에 폭포와 기기묘묘한 바위를 만나게 됩니다. 길 바로 옆으로 계곡이 흘러서 물소리도 시원하네요. 곧 장마철이 되면 수량이 어마어마하겠는데요. 두 사람이 겨우 걸어갈 수 있는 아찔한 협곡길을 지나면 첫 번째 폭포가 맞이해줍니다. 이곳은 등선 제1폭포입니다. 폭포 아래에는 멋진 용소가 있고 깎아지른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마치 신성계 같습니다. 이런 경치를 입구에서 2분 만에 만날 수 있으니 정말 좋은데요. 조금 위에서 내려다보니 더 멋집니다. 참고로 오늘 영상은 함께 경치를 즐기실 수 있도록 가능한 나레이션을 줄이고 중요한 포인트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등선폭포 위로 올라가면 데크길과 등산로가 섞여 있는데요. 신발은 가능한 트레킹화나 등산화를 추천드립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리 잡았던 산막도 그대로 있네요. 이곳에선 간단한 음식과 주류도 판매 중입니다. 산막을 지나가면 계곡은 더욱 깊어지고 경치는 더욱 은밀해집니다. 이곳은 옥녀담인데요. 이름 그대로 선녀들이 목욕을 했다는 곳입니다. 이 정도로 깊은 숲속이라면 그럴만 했겠는데요. 옥녀담 바로 옆에는 비룡폭포가 있습니다. 폭포는 작지만 용소는 아주 멋졌습니다. 계곡을 걸어 올라가다 보면 점점 심성계로 들어가는 기분입니다. 이 작은 폭포는 주렴폭포라고 하는데요. 비가 오면 마치 주렴을 달아놓은 듯 넓은 폭포가 펼쳐집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사막산 등산로가 시작되는데요. 이름에 악자가 들어가는 산답게 높이는 낮지만 가파른 경사 때문에 중급 정도의 산입니다. 여기에서 정상까지는 약 1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요. 정상 경치를 보실 분들은 도전해 보실 만합니다. 등산화 주변에는 야생화가 참 많았습니다. 특히 큰 바위들도 많았는데요. 바위에서 뿜어져 나오는 냉기가 마치 에어컨처럼 서늘합니다.
역시 악자가 들어가는 산답게 돌이 많고 경사도 제법 있는 편입니다. 등산로 주변에 손과 발을 담글 수 있는 포인트가 꽤 있는데요. 이렇게 물고기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물이 깨끗하다는 것이겠죠? 참고로 이곳에는 사막산성 터가 있습니다. 궁예가 왕건에게 패한 후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코스 중간에 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요. 꼭 정상을 가야 하시는 게 아니라면 이곳에서 편하게 쉬었다 내려가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주변의 물소리도 시원하고 그늘도 참 좋았습니다. 사막산성은 고려시대에 지은 약 4km 길이의 산성이라고 하네요. 이렇게 깊은 곳에 산막이 또 있는데요. 운파 산막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곳에 자리를 잡았는지 참 신기하네요. 여기에 갈림길이 있는데요. 오른쪽으로 가면 산 정상 쪽이고 왼쪽에는 흥국사라고 하는 작은 사찰이 있습니다. 샛길로 20m만 올라가면 되니 잠시 들러보실까요? 흥국사는 대웅전만 있는 작은 암자인데요. 절을 들러보실 분들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흥국사를 지나면 경사가 꽤 가파른 편입니다. 그래도 중간중간 평지가 있어서 쉬었다 갈 수 있습니다. 이곳이 악명 높은 333 계단입니다. 보통 전국에 108계단은 많이 있지만 이곳은 3배가 넘는 333 계단인데요. 모두 돌계단이라 만만치 않습니다. 이 계단을 지나면 초록이 가득한 작은 초원길이 나타납니다. 여기서 조금 더 가면 드디어 정상이 보입니다. 사막산이라는 이름답게 정상은 모두 바위 있대요. 이곳은 해발 654m 용화봉입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약 1시간 반 정도 걸렸네요. 용화봉에서는 춘천과 중도, 의암호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오늘 다행히 날씨가 도와주네요. 반대편으로 계속 걸어가면 의암댐 방향으로 하산할 수도 있지만 경사가 상당히 가파르기 때문에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이제 왔던 길로 내려가겠습니다. 내려갈 때는 좀 더 편하게 경치를 감상하며 내려갈 수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와 스틱이 있다면 더 좋겠죠? 확실히 산은 오르막과 내리막의 경치가 다른 것 같습니다. 내리막길에서 좀 더 여유롭게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서 올라오신 분들의 상당수가 이곳에서 쉬었다 내려가시는데요. 주변의 기암절벽이 정말 웅장합니다.
다시 등선폭포로 왔습니다. 이렇게 위에서 보니 마치 잘 지어놓은 세트장 같은데요. 그만큼 비현실적으로 멋집니다. 곧 장마철이니 비 온 뒤 다음날 가시면 환상적일 겁니다. 이제 등선폭포 입구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정상에서 내려올 때는 1시간쯤 걸리네요. 복귀하는 버스 정류소는 주차장에서 왼쪽으로 조금 내려가시면 있습니다. 정류소 옆에는 넓은 유료 주차장이 있었네요. 여기로 오는 버스는 대부분 강촌역을 경유하는데요. 먼저 오는 아무 버스나 기사님께 물어보시고 타시면 됩니다. 저도 5분 만에 먼저 온 버스를 탔습니다. 생각보다 대중교통 연계가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놓치면 안 되는 곳이 있죠? 저는 강촌 유원지에서 하차를 했습니다. 이 오리 조형물은 강촌 주변에 서식하는 천연기념물 호사비 오리를 의인화한 곳입니다. 또오리라는 이름도 절묘하게 잘 지었죠? 강촌은 그 옛날의 명성은 많이 퇴색하고 상권도 작아졌지만 추억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낡은 폐역이 된 옛날 강촌역은 레일바이크 승차장이 되었고 한때 성업했던 카페도 폐업을 했네요. 철길이 지나가던 터널은 벽화가 가득합니다. 벽화를 자세히 보면 꽤 멋진데 좀 더 보수와 관리에 신경을 쓰면 멋진 명소가 될 것 같네요. 강촌에 왔으니 닭갈비와 막국수 중에 고민이 되는데요. 오늘 날이 더우니 막국수가 땡겼습니다. 오랜만에 설탕 한 숟가락 넣은 막국수에 입맛까지 살아나네요. 여기에서 강촌역까지 버스를 타도 되지만 걸어서도 20분 정도밖에 안 걸립니다. 가는 길이 경치가 좋아서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새로 생긴 카페와 편의점 사이로 가시면 됩니다. 기차 시간에 여유가 있어서 시원한 주스도 한잔했네요. 때마침 이 주변에 메밀꽃 축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곳곳에 메밀밭을 조성해 두었습니다. 덕분에 사진 찍을 포토스팟이 많았는데요.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강촌천 뚝방길이 이어지는데요. 천천히 걷기에 딱 좋은 코스입니다. 이 다리는 새로 지은 강촌 출렁다리입니다. 옛날에도 출렁다리가 있었는데 이제는 없어지고 새로 지었습니다. 출렁다리 위에서 바라보니 이곳에 놀러와서 밤새 놀았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정말 시간이 참 빠릅니다. 뚝방길에는 큰 나무와 예쁜 꽃이 흐드러지게 피었는데요. 메밀밭도 곳곳에 있습니다. 데크길을 따라 계속 가면 장미 터널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오른쪽으로 가시면 바로 강촌역이 보이실 겁니다. 강촌주원지에서 20분 정도 걸으시면 강촌역입니다. 오늘 소개드린 코스는 전철과 버스로 가실 수 있는 숨겨진 비경이었는데요. 주변의 다른 명소와 연계해서 다녀오시면 알찬 여행이 되실 겁니다. 여행객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